통계 시스템즈와 연계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임지연이고 저희 팀에는 김민수, 남승진, 박하이핑님이 있습니다. 저희는 연관 분석을 활용한 멤버십 제안을 프로젝트로 진행하였는데요. 여기서도 특히 동백전 활성화를 위한 초개인화 멤버십 제안에 중점을 두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를 살펴보고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과정, 서비스 제안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프로젝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인천 이음카드, 경기 지역화폐, 세종 여민전, 대전의 온통대전, 그리고 부산의 동백전까지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화폐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8월 30일에 발표된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고 지원을 끝마치고 지자체 사업으로 다시 되돌린다는 방침에서 비롯된 그런 예산안인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계속된 캐시백으로 혜택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꾸준히 똑같은 캐시백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9년 12월 30일에 시작된 부산의 지역화폐 동백전에 대해서도 최근 캐시백이 월 10%에서 5%로 감소하면서 이용 규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 1월 9일에는 월 50만원 한도에서 결제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혜택을 주었는데 2022년 8월에는 월 30만원 한도로 결제액의 5%의 캐시백을 주는 것으로 캐시백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2022년까지 가입자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발행액이나 결제액은 2022년에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헌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의 성공 요인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국내 지역화폐 성공 요인도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지역화폐 도입 추진의 촉진자 또는 활동가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 사회적 공동체 내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적 기제로서 작동해야 하고 세 번째로 기술적 편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두 번째에 조금 더 중점을 두었는데요. 여기서 멀티페르소나의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멀티페르소나는 여러한 페르소나가 한 사람에게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페르소나와 마찬가지로 일상과 영향을 주고받음은 물론 취향과 취미, 흥미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적으로 구글, 아마존, 유튜브와 같은 데이터 플랫폼 기업에서 경쟁적으로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추천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멀티페르소나를 인정하는 동시에 추천 서비스까지 적용하는 측면에서 저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수행 과정입니다. 먼저 저희는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저희 주제가 동백전에 중점이 되어 있는 만큼 동백전을 사용하는 5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백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그리고 사용하면서 느낀 불편함, 그리고 현재 동백전 혜택에 대한 생각을 여쭤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백전 멤버십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5세 직장인은 동백전 출시 때부터 사용했지만 사실상 최근에 동백전 혜택이 줄어들면서 최근부터 네이버페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33세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는 하지만 사용 가능 매장이 적어서 전체 소비의 5%를 차지하는 수준으로만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2세 주부와 같은 경우에는 동백전 출시 때부터 사용을 했지만 지원액 감소 이후 사용 빈도가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도출한 인사이트는 아래의 2개와 같습니다. 먼저 부산에 거주하며 동백전 혜택이 있기 때문에 동백전을 사용해왔지만 최근 동백전 혜택의 감소로 심리적 타격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 빈도도 줄어든 것을 보아서 그에 대한 타격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백전 사용 가능 매장에서는 동백전을 사용하지만 사실상 혜택이 더 큰 타 대안, 네이버 페이와 같은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동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내린 파워풀 게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격한 캐시백 감소로 사용자의 외면이 시작된 동백전 계속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의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시백이 아닌 새로운 멤버십으로 동백전 사용자들의 니즈를 채우는 것이고, 이러한 미션을 통해서 창출할 가치는 첫 번째로 부산 거주민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부산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캐시백이 아닌 새로운 동백전 혜택의 대안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프린서플은 저희 동백전 소비의 연결점을 찾는 것이고, 이를 통해 최종 목표는 효율적인 동백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였습니다. 93년 페이퍼를 살펴보았을 때 흔히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불리는 연관 분석이 있는데요. 이는 데이터 내에 아이템 간의 고유의 규칙성, 즉 빈번히 함께 발생하는 아이템 집합을 찾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관 분석을 할 때 사실상 많은 트랜잭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다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먼저 지지도와 신뢰도를 계산하여서 최소의 지지도 이상의 집합을 구성한 이후에 그 집합에 대해서 신뢰도에 대한 그런 순서를 내림차순을 하여서 그에 대한 규칙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한 척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지도가 있는데 이는 X와 Y, 즉 두 개의 항목에 대한 교집합의 확률을 의미하고, 이는 X와 Y가 한 거래에 얼마나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확률을 사용하는데 X를 산 고객이 Y까지 함께 구매한지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의 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향상도는 PX, PY분의 PX 교집합 Y로 XY가 서로 독립일 때와 비교해서 두 아이템 셋이 얼마나 함께 등장하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2012년 페이퍼를 참고해서 향상도가 1 이상인 것만 추출하여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규칙만을 추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변수로는 거래 일자, 그리고 거래 시간, 사용금액, 생년월일, 성별, 상점 이름, 업종 분류, 상세 주소와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생년월일과 성별로 식별하였고, 그리고 거래 일자를 통해 요일을 추출한 뒤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래 시간도 다음과 같이 3개의 시간 텀을 나누어서 오전, 오후, 저녁과 같이 나누어서 살펴봤고, 업종 분류도 18개의 업종으로 분류하였고, 위치 같은 경우에는 상세 주소에서 부산광역시의 9군까지만 추출하여서 그러한 지역별로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결과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거래 지역 9군 단위로 나누고, 그리고 시간대 오전, 오후, 저녁으로 그룹을 설정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룰을 생성합니다. 이때 서포트 지지도는 1%, 컨피던스는 10%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컨피던스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하고, 그리고 독립에 대한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리프트가 1 이상인 것만 추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발생된 1위를 리절트 테이블에 기록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 진행하게 될 김민수입니다. 네, 전반적인 모델링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카드 사용 데이터를 모두 컨캣해서 결합합니다. 결합된 데이터가 아래 전처리 부분에 있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프레임을 다시 유저 단위로 정리한 뒤 이제 오른쪽 가공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 그리고 시간대, 오전, 오후, 저녁 시간대로 구분을 하게 되고, 각 구분된 구역별로 장바구니 분석을 진행해서 추천을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해운대 지역을 예시로 설정을 한다면 이 해운대 지역에서 평일, 주말 또는 오전, 오후, 저녁과 같이 구분되는 시간대를 만듭니다.
이 각 시간대별로 6개의 장바구니 연관 규칙을 뽑아내는 것이 저희가 제안하는 개인별 맞춤화 멤버십의 핵심입니다. 즉 평일 오전, 오후, 저녁, 주말 오전, 오후, 저녁과 같이 다른 시간대별로 다른 멤버십 혜택을 제안을 함으로써 개인의 시간대별 페르소나에 맞는 혜택을 제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잭션 주말 오후, 해운대구의 주말 오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묶일 수 있는데 이 트랜잭션 데이터를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는 룰과 같은 형태로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가령 6번 행 같은 경우는 도서문화 공연을 보고 카페 메이커를 간 경우, 학원 교육을 하고 편의점을 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아까 연구 과정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컨피던스 순으로 내림차를 정리한 뒤 리프트가 1 이상인 것만, 즉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만 뽑아냅니다. 그러면 오른쪽과 같이 슈퍼마트 음식점을 갔다가 카페 메이커리를 가는 연관성이 도출되게 됩니다. 네, 이는 앞서 보여드렸던 해운대구를 시간대별 기준으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평일을 먼저 살펴보면 평일 같은 경우는 병원, 약국, 편의점을 들렸다 음식점을 가는 루트 또는 오후에는 슈퍼마트 들렸다 카페 메이커를 방문하는 루트가 존재합니다. 주말을 조금 살펴보면 주유소를 갔다가 학원 교육 등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주말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다음 주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미용, 뷰티를 다녀왔다가 편의점을 들리는 경우로 장바구니 연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령 하나의 페르소나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시간대 그리고 지역구별로 나타나는 혜택에 대해서 다른 멤버십을 제안을 함으로써 지역구별 그리고 지역 동백전에 가맹된 가게들별로 서로 다른 멤버십을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는 이제 앞서 보여드린 해운대구 말고 금정구에 적용한 예시이고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주말 저녁 사람들이 금정구에 방문하는 경우 술집 음식점 이후 편의점을 방문할 루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사람들에게 술집 음식점 및 편의점을 함께 묶어서 멤버십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개인화된 멤버십 전략이 제안 가능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동백전에 가입된 가게들을 찍어서 이제 지도상에 시각화를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약 5만 건의 동백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다가 해당 센터 서버 교체 작업으로 인해서 결과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저희가 지금 사용한 데이터 모두 랜덤 샘플링을 해서 만든 예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결과가 조금 더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방법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스템에는 방법론을 제안하는 측면에서 조금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